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일본의 한 신사에 아주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던 미스테리한 검, 바로 칠지도의 비밀입니다. 이 검 한 자루에 봉인된 고대의 메시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역사의 자물쇠를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미스터리가 시작됩니다. 일본 나라현에 있는 이소노카미 신궁, 이곳에서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보물 중 하나가 바로 백제의 검, 칠지도거든요. 아니 대체 왜 백제의 검이 수백 년 동안 일본 신사의 가장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었던 걸까요? 이게 흔히들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칼에 새겨진 글자를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후세에 길이 전하여 보이게 하라. 여러분, 이게 친구끼리 주고받는 덕담으로 보이시나요? 아니죠. 이건 명백히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내리는 영원히 잊지 말라는 아주 엄중한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담긴 진짜 의미를 이해하려면 우리에게 암호 해독이 좀 필요합니다. 고대 언어 속에 숨겨진 비밀 코드를 풀어야 하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소리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추적하다 보면 역사 속에 묻혀있던 단서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비밀 코드는 바로 받침 탈락 법칙입니다.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간단해요. 옛날 사람들은 발음을 좀 편하게 하려고 단어 끝에 오는 딱딱한 자음, 그러니까 받침을 종종 생략하곤 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미스터리를 푸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두 번째 열쇠는 소리의 변화, 특히 이 비읍 발음입니다. 고대 한국어의 비읍 발음이 일본으로 건너가면서요. 이게 입술에서 나는 소리다 보니까 힘이 좀 빠져서 흐나 후 같은 부드러운 소리로 바뀌는 경향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우리말 불이 일본어에서 히나 호로 발음되는 걸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언어학적 열쇠로 뭘 열어볼 수 있을까요? 바로 칠제도가 모셔진 신사의 주인, 그 신의 이름에 담긴 비밀을 풀 차례입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소리 변화 규칙, 이걸 한번 적용해보죠. 신사의 신 이름이 후르, 여기에 비읍이 후로 바뀌는 규칙을 딱 대입하면 정말 놀랍게도 백제의 왕족, 비류와 정확히 연결됩니다. 비류가 후루가 된 거죠. 소름 돋지 않나요? 그런데 이 이소노카미 신궁은 그냥 평범한 신사가 아니었습니다. 고대 수도 바로 근처에 있으면서 사실상 국가의 무기고이자 제사를 지내는 중심 센터였거든요. 특히 대륙에서 건너온 세력들의 핵심 거점이었죠. 바로 그곳에서 비료의 검인 칠지도를 모시고 후루, 즉 비류의 영혼을 깨우는 진혼의식을 거행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신의 정체를 왕과 연결했으니 수사의 범위를 좀 더 넓혀서 그 장소 자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일본 고대 문명의 심장부, 아스카입니다. 이 아사 또는 아시라는 이름이 걸어온 여정을 한번 보세요. 대륙의 전설적인 수도 아사달에서 시작해서 한반도의 안시성을 거쳐 마침내 일본에 도착해서는 안숙이라고 불렸습니다. 편안하게 자리 잡은 곳이라는 아주 좋은 뜻이죠. 여기서 우리의 첫 번째 언어 규칙, 받침 탈락 법칙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백제 사람들이 가져온 이름은 원래 안숙, 기역 받침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발음하기 힘드니까 자연스럽게 똑 떨어져 나간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아스카가 된 거죠. 이게 그냥 그럴듯한 추리가 아닙니다. 서기 815년에 나온 일본 왕실의 공식 족보, 신천성시록을 보면요. 아스카 지역을 다스리던 아스카베 가문이 바로 백제 비료왕의 후손이라고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죠. 하지만 이소노카미 신궁의 비밀은 칠제도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곳에 함께 보관된 또 다른 전설적인 보물들, 십종 신보의 비밀도 한번 파헤쳐 봐야 합니다. 자, 이 십종 신보, 거울, 검, 구슬 같은 보물들인데요. 신화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바로 비료계가 대륙에서 가져온 최첨단 기술의 상징이었다고 봅니다. 금속 세공, 직조 같은 기술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신성한 보물로 여겨진 거죠. 특히 후루베 유라유라, 즉 후루여, 흔들려라 라는 주문에 사용되었다는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결국 이겁니다. 십종신보는 일종의 도구였고 후루, 즉 비류의 이름이 들어간 주문은 그 도구를 작동시키는 열쇠였던 셈입니다. 이 둘이 합쳐져서 뭘 했을까요? 바로 잃어버렸던 조상의 힘, 비류의 힘을 다시 불러일으키려는 강력한 부활 의식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흩어져 있던 모든 단서들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칠지도가 품고 있는 마지막 그리고 가장 심오한 의미를 이해해 볼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칠지도는 단순히 잘 만든 무기나 외교적인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백제 본국에서 바다 건너 일본에 정착한 자신들의 후손에게 보낸 아주 강력하고도 절실한 메시지였던 거죠. 전체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백제 비류계 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가 아스카 지역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의 언어는 조금씩 변했죠. 비류는 후루로, 안숙은 아스카로요. 바로 그때 본국에서 칠지도가 도착한 겁니다. 거기에는 이런 명령이 새겨져 있었던 거죠. 너희의 뿌리를, 근본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결국 칠지도는 차가운 쇠붙이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땅에서 말이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지 않으려고 했던 그 비류계 사람들의 눈물겨운 역사가 담긴 타임캡슐이었던 셈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